저는 IT 업계에서 15년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연봉과 커리어도 어느 정도 쌓아왔었어요. 어느 순간 그 연봉과 커리어 안에서 재미라는 단어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30대가 돼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현타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되게 나를 설레게 했던 감각들은 하나씩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키보드만 치고 있던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관계에도 되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30대를 되게 지나고 보니까 10대 때는 평생 우리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내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연락이 되게 뜸해지기도 하고, 20대 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건 회사밖에 없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되게 반갑게 만나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문득 되게 제 입에서 업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죠. 진짜 얘 뭐지? 이런 표정으로 되게 영혼 없는 리액션들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제가 아, 진짜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되게 당연하게도 대화의 주제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즐거우려고 만난 모임 자리에서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몇 년 동안 일 말고는 뭔가 특별한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회사의 부속품으로만 남겠다. 좀 나를 위한 일상들을 좀 설계를 하고, 이왕이면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뭐 재미만 있는 취미가 아니라 뭔가 내 삶의 결을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세 가지 기준을 세우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대입해봤어요. 첫 번째 기준은 도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막연히 해보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좀 미뤘던 거, 뭐 그런 일들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무리였었던 것 같아요. 물공포증을 극복하고 조금 바다나 이런 데 갔을 때 조금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진다면 저한테는 되게 단순히 즐거운 걸 넘어서 내 한계를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조금 지속 가능한 쓸모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배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삶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이어야 됐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30살 이후부터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항상 도심만 돌아다녔었는데, 만약에 이걸 배우면 여행지에서 바닷가로 좀 휴양지로도 많이 놀러 가고, 남들이 구명조끼 입고 떠다니고 있을 때 나는 좀 바다를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뭐 사진이나 영상도 찍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되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회적인 좀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한테 내 취미를 말했을 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조금은 흔하지 않은 취미면 좀 좋겠다.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기준을 다 조금 체크하다 보니까 프리다이빙이 남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부터 뭐 프리다이빙이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도 물이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주말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다닐 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이런저런 장비들을 챙기고 왕복 한두 시간이 걸리는 잠수풀을 운전해서 갔다가 오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떤 때는 되게 다이빙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훨씬 더 불편한 게 컸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야, 너 그거 위험하지 않냐? 왜 돈까지 내면서 숨 못 쉬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속으로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공감도 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순간들은.
그런데도 제가 조금 멈추지 않았던 거는 일종의 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물을 되게 무섭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물을 좀 더 가까워지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필사적으로 풀장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풀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숨을 한참 동안 참고 나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마시는 그 첫 숨 한 모금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숨을 참으니까 숨 쉬는 게 되게 소중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줄어들고 일상이 지루해진 30대 직장인들한테 어, 취미를 꼭 가져라. 그 중에서도 저는 프리다이빙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다이빙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외부에 있는 소음들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그런 되게 조용한 상황이 되면서 되게 나 자신한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자세들을 하는 거 하나하나에 되게 버겁겠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내 몸의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30대가 되고 나면 어떤 때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런 것조차 에너지가 소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의 소음과 인간관계의 피곤함들이 좀 사라지고 이 과정이 되게 외로움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점들이 30대 때 직장인인 저한테 어떤 현실적인 이득들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 변화를 매일 그냥 거울 앞에서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서 아주 표면적으로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거는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맨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어깨나 이런 거북목이 좀 심했었어요.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호흡이나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회사에서 되게 찌들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되게 에너지가 채워져 있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잠수풀은 한 번 가면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3시간 동안 있다 보면 그 3시간은 뇌가 되게 휴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이제 온갖 외부 고객사 카톡이나 아니면 회사 메신저 아니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알람으로 왔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당연히 왔고 그렇게 맨날 오던 게 물속에 들어가면 그 3시간은 핸드폰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잡생각이 되게 차단이 되고 나면 다음날 제가 출근을 했을 때 복잡한 업무를 되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매번 반복되던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좀 나만이 가진 그런 독보적인 이야기들, 이를테면 바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저한테 좀 와닿았던 건 제가 밤에 잡생각 때문에 잠을 진짜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저한테 프리다이빙은 망가진 체형을 바로잡아주고 지친 상황에 있는 뇌를 조금 비워내기도 하고 지루했던 그런 인간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번에서 13번 정도를 잠수풀로 항상 갔거든요. 퇴근하고 몸이 좀 피곤할 때 그런 몸으로도 풀장을 가는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미쳤냐고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저한테는 좀 생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맨날 모니터 앞에서 뭐 문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런 것들에 씨름을 하던 사람이 그 진짜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는 되게 정적인 상황과
활동성을 찾지 않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쌓여서 번아웃이 올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제가 행해온 그런 미친 짓들이 데이터가 돼서 이제 15년 차 IT 회사를 다니던 저는 완전 반대되는 일상인 프리다이빙 강사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선택지가 회사원 A 이런 거에서 물속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좀 확장이 된 거죠. 이건 되게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프리다이빙이라는 취미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사 자격까지 취득을 했고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 외부에도 되게 행복한 일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되게 값진 삶의 변화였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저처럼 인생이 되게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현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도 않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기 말이죠. 그런 시기가 누구나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땐 뭔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보다 그냥 저처럼 나만의 기준을 조금 세우고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조금 별난 일이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진짜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딱 내밀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강렬한 숨 한 모금 같은 그런 순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